일본 내 혐한을 조성하는 극우주의자들, 노골적인 활동은 이제 잠잠해졌습니다마는 조금 더 지능적이고 전략적인 혐한 조장 세력이 등장했다고 합니다. 취재기자, 전문가와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호사카 유지 세종대 교수, 일본 현지에서 직접 취재한 국제부 김동현 기자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김 기자, 일본 우익이 야스쿠니 신사의 폭발 사건을 계기로 해서 더 탄력을 받고 있다, 뭐 이런 얘기들 나오고 있던데요? 예, 맞습니다. 이번 사건은 지난 23일 태평양 전쟁 A급 전범이 합사된 야스쿠니 신사 내에서 화장실에서 이제 폭발물이 폭발하는 사건이 일어나면서 일본의 언론의 주목을 받게 됐는데요. 네. 일본 경찰은 사실상 이번 사건을 테러로 보고 수사에 착수하고 있는 중인데 문제는 아직 범행 단체의 정체나 동기가 밝혀지지 않았는데도 일본 극우 언론을 중심으로 이 사건이 사실상 중국인 또는 한국인이 범행을 저질렀다고 이미 여론을 부추기고 있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사건 직후 일본 산케이 신문은 지금까지 야스쿠니 신사가 반일로 외치는 한국인, 중국인들의 공략 목표였다면서 사실상 이번 범인이 한국인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본 국민들을 자극하고 있고요. 이제 이를 계기로 테러에 대해서 이제 아베 총리도 단호하게 대처해야 한다면서 아베 총리의 신사 참배도 테러에 굴복하지 말고 당당하게 이뤄져야 된다고 오히려 자신들의 주장을 강화하는 계기로 삼고 있습니다. 프랑스 파리에서는 테러 이후에도 무슬림을 혐오하는 그런 여론은 별로 없다고 하던데 좀 안타깝긴 하네요. 교수님, 한류에 대한 열기가 확실히 많이 식은 게 사실이죠? 예, 많이 식었고 사실 이것도 정책적인 측면이 대단히 많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정책적인 측면이요? 그러니까 뭐 아까 조금 나왔습니다만은 내각 쪽에서 후원을 한다. 후원이라기보다 오히려 한류 드라마라든가 그런 것을 많이 내보내지 말아라라는 어떤 은밀한 그런 것이 있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2015년 올해 4월쯤에 거의 다 사라진 것 같아요. 그러나 4월 시점에서도 동이라는 한국 드라마가 동이 그게 대단히 시청률은 높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보내기만 하면 굉장히 고정 팬들이 만들어져 가지고 그리고 또 일본의 젊은이들의 분위기 자체는 오히려 한류를 대단히 생활화 시켰다고 합니다. 라인이라든가 그리고 커플 아플이라든가요. 한국 것으로 많이 써가지고 예를 들면 메신저 뭐 이런 것까지 예를 들면 애인이 만들어지면 일본에서는 옛날에 그런 습관이 없었는데 예를 들면 한국에서 100일째, 200일째 그런 거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100일 이벤트, 200일 이벤트. 커플 애플을 한국 것으로 쓰면서 계속 일본 사람들이 하고. 커플 어플리케이션까지?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많이 생활화되어 가지고요. 굉장히 그런 면에서는 한류라는 것이 오히려 젊은이들이 좋아하는 그리고 패션도 한국 사람의 패션으로 하면 아주 독특하고 굉장히 멋있다라는 것이 아주 조용하게 확산되어 있지만 한류 드라마라든가 영화라든가 이런 것은 계속 사라지는 그러한 방향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죠. 우리가 물증은 없지만 심정적으로 보면은 심증으로 본다면 뭔가 이게 정책적으로 한국 드라마나 영화를 좀 줄이고 있는 그런 것이고요. 그러나 문화는 예를 들면 셀카봉 있잖아요. 이거 일본에서 엄청난 여기서는 뭐 규제하는 것 같지만 아무튼 그런 실질적인 문화하고 그런 정책적으로 그런 거 TV에나 그런 거 내보내지 않는 이런 게 좀 많이 괴리가 있다 그렇게 보시죠. 중국하고 비슷하네요. 김 기자, 파리 테러 때는 약간 혐한 분위기가 주춤했었나요? 사실은 파리 테러 전까지만 해도 약간 주춤했던 분위기였는데 다시 이제 파리 테러를 계기로 다시 이 분위기를 좀 우익 세력들이 주장을 좀 펼치는데 우리를 뭐 거의 테러 집단 비슷하게 보는 시각들을 만든다는 거잖아요. 일본 사회에서 보면 사실 이게 그렇게 이례적인 게 아닌 게 제가 이제 일본을 2004년부터 2010년 동안 한 6년간 살았는데요. 2004년도쯤에도 한참 알카에다 뉴욕 테러 때문에 일본 사회가 굉장히 극우화됐습니다. 그래서 가령 일본 사회 같은 경우는 외국인 등록증이라고 해서 외국인들은 반드시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다녀야 됩니다. 근데 제 지인 중에 한 명이 이제 외국인 등록증을 소지하고 있지 않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경찰에 연행되는 사건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일본 사회가 어떤 이런 계기만 생기면은 굉장히 제노포비아라고 하죠. 그 외국인 혐오증이 굉장히 세질 수 있는데 특히 이 파리 테러로 이민자에 대한 불신이 굉장히 세지면서 특히 인접국인 한국에 대한 감정도 굉장히 나빠지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이제 제특회 간부와 인터뷰 중에서 나왔던 이야기인데 그들은 이제 유럽 시리아 난민 문제하고 그다음에 자신들의 그 제일 교포 그리고 조선인 차별 문제를 동일 선상에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제일 교포 중에 이렇게 강간범이나 범죄자들은 많다는 게 확인되지 않은 수치를 내세우면서 이제 제일 교포가 이렇게 범죄자들이 많은데 일본 정부가 비호를 하고 있다. 이런 일본 정부는 잘못됐다면서 개혁을 외치고 그러니까 바뀌어야 된다고 외치고 있는 선국입니다. 아니 근데 요즘에 그 혐한 그 활동하는 게 예전하고는 좀 다르게 예전에 막 나와서 으쌰으쌰 했는데 요즘에는 물 밑에서 수면 아래서 활동을 하는 걸로 행태가 바뀌어가고 있다면서요? 네, 그거는 이제 아무래도 그 혐한이 작년에 비해서 많은 인기를 얻지 못하는 이유는 일본 내에서 혐한 운동이 좀 너무했다. 좀 이렇게 그거에 대해서 이제 비판적으로 보는 시각도 굉장히 많이 생겼고, 대놓고 이제 공격하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물밑에서는 이런 언론 플레이, 그 다음에 특히 서적들 중에서 혐한류 서적을 많이 팔면서 이제 한국을 공격하는 빌미를 삼고 있는 거죠. 그 책 갖고 나왔죠? 예, 그렇습니다. 가령 최근에 한일 정상회담이 있었는데 일본 언론들은 일본이 사실상 왕따당한 분위기다. 이런 식으로 보도를 많이 했죠. 그거에 대해서 가장 대표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책이 이 책인데 이게 제목이 왜 한국은 일본을 싫어하는가 그리고 보면서 지금 캐릭터가 박근혜 대통령 화나표정인데 맞습니다. 그러면서 종중비일이라고 썼습니다. 한국은 그러니까 중국을 따르고 일본은 결국 비하한다는 내용의 이런 이렇게 한중 관계를 이간질하면서 어떻게 보면 한국은 미국과 자신들을 배신할 수 있는 수밖에 없는 반도의 근성을 가지고 있다. 이런 식으로 매도하는 경우도 많고요. 이런 책들이 사실은 굉장히 큰 인기를 끌고 있는 형국입니다. 교수님, 근데 지난 2월 도쿄도지사 선거에서요. 극우 정치가 또 누구예요? 나모가미 후보요? 2030 지지도에서 뭐 2030이 두 번째 차지할 정도로 또 인기가 또 있다 그러는데 도쿄도에서 역시 이 사람이 자위대 출신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자위대를 군대로 바꾸겠다. 그러한 아베 정권의 그러한 정책하고도 대단히 맞물리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일본 사람들의 전소에는 너무 전범 국가로서 대단히 전체적으로 약해진 그런 열등감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강한 일본을 내세울 수 있는 그런 상징으로서의 사람들을 좀 선호하는 그러니까 또 그 사람이 반환적인 좀 혐한적인 이야기를 하면 즉각 거기에 이거 맞다 이런 식으로 가는 그러니까 약간 열등감을 표출하는 방법으로서의 혐한이자 그런 의파에 대한 지지 그렇게 보는 게 대충 맞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또 조금 말씀드리면요. 한일전에서 요새 프리미어 11호 야구에서 엄청나게 이겼지 않습니까? 근데 그 다음에 결승전을 보여주지 않았어요. 새벽 3시에 미국하고 하는 거예요? 하는 것을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새벽 3시에 변경해가지고 그러니까 녹화 방송으로 바꿔버린 거죠. 이런 것은 대회를 주최하는 일본으로서 절대 있을 수가 없는 내용이고 그리고 거기에 여러 가지 댓글이 나왔는데 많은 일본 사람들이 사실 일본의 야구는 맞지 않는 거 아닌가 이런 이야기까지 해요. 왜냐하면 일본에서 아주 우수한 성적을 갖고 있는 선수들은 다 제로 한국인이나 혹은 어느 다른 나라하고의 혼혈화 그런 선수들이 대부분이지 이번에도 이대호라든가 그런 활약을 하는 선수들을 보면 이게 일본 오타니밖에 없었고 이게 모든 스포츠에서 예를 들면 골프 같은 것도 완전히 한류다 지금 일본 내에서 골프 대회를 하면 거의 한국 여자 골퍼들이
그 완전히 이기고 있다. 그러니까 이러한 어떤 민족적인 열등감 같은 것이 좀 있어가지고 그것을 좀 어떻게 뭐라 그럴까 만회시키려고 하는 우리는 그래도 강하다. 이런 식으로 내세우려고 하니까 그게 그 혐한에 가기도 하고 그리고 또 그런 혐한에 가는 사람들은 지금 그 일이 없어진 사람들이 많아요. 일본에도 취업이 대단히 어려워지거나 실업 한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그런데 왜 한국인들이 많이 와가지고 일본에서 일을 그렇게 많이 갖고 있냐. 그러니까 그 한국 사람들은 나가라. 이런 식으로 가는 거죠.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호사카 유지 세종대 교수 김동현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